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를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익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나이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딨나 대통령실의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9일 김 여사 활동 자제의 요구 이후 한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도 묵묵부답이었던 대통령실에서 나온 첫 반응입니다. 양쪽의 긴장감은 한층 팽팽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다음 주 초 독대를 예고하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건 국정 신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건희 라인 정리라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한 대표는 9일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12일 대통령실 인적쇄신 등 최근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거듭해왔습니다. 한 대표의 측근들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빈손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날 독대는 소통의 하나다, 소통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냐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수용의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동 은계 의원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답을 안 주고 아무 선거 없이 독대를 끝내자는 건 둘 다 죽자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 쪽과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선 전부터 알고 지냈거나 대선을 도왔던 비서관 행정관 6에서 7명이 대통령실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비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 여사에게 수시로 보고를 한다는 소문 탓의 한남동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거나 짧은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들 의견에 우선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언론인 출신인 기영련 비서관, 디귿 전 비서관,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 참여한 리을 비서관이 김건희 라인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실 청년 정책 담당 30에서 40대 행정관들도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황하묵의 행정관은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기업인의 아들로 윤 대통령의 삼촌, 김 여사를 작은 엄마로 부를 만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행정관은 지난 대선 때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공식적으로 밀착 수행했는데 명태균 씨는 그가 운전하는 차를 윤 대통령과 함께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 정치권에서 크게 주목받은 건 국민의힘 총선 참패 뒤 4월 17일 일부 언론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서를 보도하면서입니다.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로 대변인실은 두 사람의 기용서를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검토하고 있다고, 정반대로 말해 그 배후에 김건희 라인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은 김건희 라인의 실체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다며 공직을 맡고 있는데 비선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날 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의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게 당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공포 마케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다시 글을 올려 한 대표의 답변은 논점 이탈이라며 도곡동 7인회 같은 한 대표의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입장문을 내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한 대표가 대통령 고유건 아닌 인사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데도 침묵을 이어온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는 반박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여사 라인이 어딨나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실에는 비선 운영 조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도 김 여사 라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간신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는 게 못마땅하지만 윤한 갈등이 그때와의 코앞에 닥친 재보선 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피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청한 복대 대신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략적인 시기 말고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죠. 그런데 김건희 한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다운 일을 하면은 우리는 영부인님 하자고 국민운동 할 거예요. 애만 또 못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하는 거예요. 이채 양명주, 김병관 이 모든 것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공수처장, 공수처에 있는데 철저히 수사하시겠어요? 네, 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우리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부정수수의 핸드폰 상대방에 압수했어요?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핸드폰 압수했어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아니 그건 알고 네,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뭐 영부인 압수수색했어요?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립하자고 주장한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 다 동네 북 되지 않냐 이거죠. 왜? 대통령은 다른 인사는 그냥 외국 나가서도 전자결제하면서 공수처는 안 해주냐? 왜? 다른 사람 야당 사람들은 번개같이 그냥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하면서 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안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하 영태 씨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그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유심히 보면서도 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수처의 그 어떤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데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또 입법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속히 우리 공수처를 아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공수처장의 굉장히 지금 아주 좀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요구입니다. 네. 네, 처장님, 그 의견과 여러 가지 것들은 뭐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도 박지원 의원님이 김건희 압수수색 했냐? 핸드폰 안 했잖아요. 그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왜 그런 걸 답변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 괜히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아니, 지금 고소된 사건이 명태균 있습니다. 씨를 고소 고발한 게 있냐고요. 명태균도 고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고소 고발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게 있습니까? 그런 없습니까? 사건은 없습니다. 없죠. 우리 대통령실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다 고소 고발하는데 명태균 씨는 절대 고소 고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료화면 볼까요? 명품백 사건 좀 볼게요.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라고 봐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50만 원을 받은 것이 고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최재형 목사가 선물 주면서 뭘 청탁했습니까? 국정자문위원을 임명해주면 좋겠다라는 청탁을 해요. 이 청탁을 하면서 화장품도 주고, 그 다음에 양주, 그리고 명품백까지 주는 겁니다. 이거면은 앞선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죠. 아니면 적어도 알선수재가 됩니다. 실제 대법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22년 7월 15일 한 달 조금 안 돼서 보니까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명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재형 목사가 이 청탁을 했을 때에는 대통령 국정자문위원회를 임명하려고 할 그 즈음이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청탁하고 뇌물을 준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알선수재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선과 금품 사이에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우리 지금 차정현 수사기획관이나 이대환 수사 그 4부장 이런 분들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죠? 차장님? 네. 네. 이분들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10월 26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8월 13일 날 있었고 연임 의결을 했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직까지 연임 재가를 안 하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하고 연임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분들 지금 아까 최혜병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직무 수행을 회피하거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이해충돌 방지법 보면은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한 직무, 이 대통령이 지금 하는 직무잖아요. 우리 검사들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사적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피하거나 아니면 빨리 임명해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시죠. 지금 인사위원회의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우수한 그 검사로 부장 검사로 지금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지금 조만간 연임 임명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하나하나 모두 다 읽어본 뒤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더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촛불혁명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